네, 다음으로 살펴볼 경기는 템파베이와 워싱턴의 경기입니다. 29대 19로 워싱턴이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일단 지난 시즌 이 와일드카드 게임의 리매치 경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워싱턴을 꺾고 올라가서 슈퍼볼 우승에 성공을 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워싱턴이 리벤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쿼터백도 같았어요. 이제 타일러 하이니키와 톰 브레디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그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하이니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는 맞지만 그래도 이제 브레디가 한 번 더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날은 브레디가 1쿼터에만 2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좀 부진한 경기를 펼쳤고 반면에 이제 하이니키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끌어가면서 워싱턴이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지난 8주차에 트레버 시미언 선수에게 일격을 맞으면서 세인츠에게 패배를 했을 때만 해도 이건 좀 의외의 일격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 사이에 바이위크를 갖고 그렇죠. 이제 충분한 재충전을 하고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충격이 컸던 것 같고 또 이제 시즌 첫 연패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벅스 팬들에게는 좀 고민이 좀 깊어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저도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경기 막판에 이 비타베아 선수까지 카트에 실려 나가면서 가슴이 좀 철렁했을 것 같았던 이제 벅스 팬들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뭐 데이투데이 정도로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이 D라인의 힘으로 또 우승을 차지했던 벅스이기 때문에 이 비타베아 같은 선수가 빠지면 좀 곤란하겠어요. 그래서 벅스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 이제 6승 3패까지 물러나면서 지금 NFC 4번 시드 정도로 좀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지난 시즌을 떠올려 보면 당시에는 벅스가 5번 시드로 시작을 했음에도 이 많은 원정 경기들을 다 뚫어내고 우승을 차지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에 만약에 4번 시드로 마친다. 그러면은 5번 시드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게 서부 지구의 램스 혹은 카디널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뭐 톰 브레이디와 뭐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을 하더라도 이 두 팀은 상당히 지금 까다로운 상대예요. 그래서 이 팀들을 좀 초반에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정규리그 성적이 더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자이언츠를 만날 예정인데 꼭 잡고 넘어가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하이니키 선수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상대를 다시 만나서 결국은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256야드의 하나의 터치다운 그리고 이제 턴오버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연장하고 이제 톰 브레이디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좀 집중을 했는데 그것이 좀 잘 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60분 중에 무려 39분 이상 이제 공을 소유를 했고 특히 이 4쿼터 초반에 19번의 플레이로 80야드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만들어낸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드라이브가 무려 10분 26초를 태웠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톰 브레디의 장기인 파이널 2미닛 드라이브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졌다. 그런 정도로 이 하이니키가 경기 운영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그 마지막 드라이브를 좀 뜯어보면 이 서덴2에서 하이니키의 스크램블링으로 또 퍼스트 다운을 갱신을 했었고 서덴 1 상황에서는 안토니 깁슨 선수가 러싱을 하면서 퍼스트 다운을 따냈습니다. 이후에 서덴 4에서 애덤 험프리스에게 짧은 패스를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퍼스트 다운을 따낸 이후에 서덴 5에서 테리 맥러린에게 패스를 성공시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포스앤골에서는 안토니 깁슨이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결국 이제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완성을 시켰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서드 다운 그리고 포스 다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퍼스트 다운을 갱신했다는 점 이런 부분이 뭔가 이 테일러 하이니키가 한 단계 좀 성장을 한 것이 아닌가 적어도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 그런 느낌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 아나운서 지금 쭉 그 과정들을 읊어주셨는데 아마 뭐 들으시는 팬분들께서도 그 부분은 아마 캐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 그다음에 다양한 선수를 활용해서 이 고비들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도 좀 굉장히 인상적인 뭐 그런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들을 잘 돌파해내면서 이제 워싱턴이 승기를 굳힐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기 종료를 29초 남겨놓은 4쿼터 막판 이 포스앤 원 상황이었으니까 필드골을 차든지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무득점이든지 뭐 이런 식의 결과가 좀 있었는데
사실 안전하게 필드골을 차면서 7점 차로 리드를 벌릴 법도 했습니다만 역시 리버보트 론이라는 별명답게 론 리베라 감독이 또 강공을 이어가서 결국은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패했을 때 공격권을 넘겨주고 리드도 이제 4점밖에 되지는 않지만 상대도 자기 진영 1야드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험,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뭐 무리한 모험은 아니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좀 이렇게 약간 소심한 사람들은 그래도 역전패를 당하지 않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단 7점을 만들고 뭐 최악의 경우에도 연장전으로 이어갈 수 있으니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론 리베라 감독은 이제 자신의 성향대로 이제 과감하게 안토니오 깁슨에게 공을 줬고 이것이 결국 터치다운으로 이어지면서 브래디가 뭐 좀 의미 없는 이제 마지막 30초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큰 걸 잃었어요. 지금 이 최수영 선수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으면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오른쪽 무릎 쪽에 좀 부상이 있으면서 이제 남은 시즌 좀 나올 수가 없게 됐고 사실 데뷔 시즌만큼의 임팩트는 아니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 체이스 형이 워낙 젊은 선수고 또 포텐셜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남은 기간 체이스 형을 볼 수 없다는 거는 뭐 워싱턴 팬분들뿐만 아니라 이 NFL 그리고 미식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에겐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예. 그럼에도 굉장히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부상, 특히나 이제 인대 부상 같은 경우에는 왜 끊어지는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뚝 하면서 이제 이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게 내가 큰 부상을 입었구나라는 걸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서 끝까지 사이드라인을 지키고 그리고 선수들을 독려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리더는 다르구나. 이 나이와 관계없이 이 선수가 확실한 워싱턴 풋볼팀의 리더구나 하는 모습을 또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이스 형이 이제 전반전에 부상을 당했는데 이제 바로 병원에 가기보다 이 하프타임에 라커룸에 남아서 동료들에게도 스피치를 했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후반에도 목발을 짚고 사이드라인에서 경기를 지켜보면서 뭐 선수들을 좀 독려하고 이런 이제 장면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어떤 고통과는 상관없이 좀 이렇게 남들 앞에 좀 나서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어떤 팀 플레이적인 뭐 마인드로 이제 동료들 앞에 나섰다.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박수를 보내고 싶고 체이스 형이 좀 빨리 재활을 잘 해서 다음 시즌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좀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워싱턴 풋볼 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캐롤라이나와 경기를 갖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매치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캠 뉴튼 선수의 소식을 아직 전해드리지 않았었잖아요. 캠 뉴튼 선수가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론 리베라 감독이 그때 당시에 캠 뉴튼과 한솥밥을 먹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론 리베라 감독의 이 홈커밍 데이 그리고 캠 뉴튼이 또 돌아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후에 이제 론 리베라 감독과 캠 뉴튼이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런 것들이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사실 지난 시즌에 리베라 감독이 펜서스를 만난 적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워싱턴 홈 경기였어요. 그래서 조금 그 홈커밍 데이의 느낌이 덜 났다면 아마 다음 주는 이제 캐롤라이나 구장을 방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팬들도 이 리베라 감독을 좀 맞아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템퍼베이 버커니어스와 워싱턴 풋볼팀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3대 21로 테네시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키커 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키커의 역량에서 승부가 갈렸는데 테네시가 이겼다.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테네시가 좀 최근 몇 년간 계속 키커 문제로 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날만큼은 테네시의 랜디 볼럭이 이 뉴올리언스의 존슨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네, 랜디 볼럭 선수가 필드골 3개, 엑스트라 포인트 2개, 총 5개의 킥을 정확하게 성공을 시킨 반면 브라이언 존슨은 20야드 필드골은 성공시켰지만 엑스트라 포인트 2개가 모두 실패하면서 패배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뉴올리언스의 키커라고 하면 이제 윌 러츠를 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 러츠가 이제 큰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사실상 시즌 아웃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존슨이 좀 대신 나서고 있는데
이날 그 엑스트라 포인트 2개가 정말 중요했는데 맞아요. 이게 아깝게 빗나간 것도 아니고 사실 택도 없이 계속 빗나갔거든요. 예. 이 왼쪽으로 아주 크게 빗나가면서 뭐 눈으로 봤을 때도 이제 확실하게 이 골대를 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좀 복기를 해보면 지금 2점 차로 졌잖아요. 근데 이 엑스트라 포인트 2개가 2점이니까 그게 아니었다면 뭐 최소 동점이고 사실 그 마지막에 뉴올리언스가 2포인트 컨버전을 시도한 것도 이 2점 차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존슨이 꼬박꼬박 그 엑스트라 포인트를 넣어줬다면 이 마지막 추격 터치다운이 역전이 되는 그렇죠. 터치다운이 되겠죠. 네, 그 후에 또 다시 엑스트라 포인트를 넣으면 24대 23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경기였죠. 예. 그래서 그 점까지 좀 감안을 해보면 이날 브라이언 존슨의 어떤 부진이 정말 뼈 아팠던 세인츠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테네시부터 좀 얘기를 이어가 보면 데릭 헨리 선수가 이탈한 이후에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이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이 승리가 더욱더 의미가 있는 건 테네시가 이날 승리를 가져가면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팀들 상대로 현재 5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가 빌스, 칩스, 콜스, 램스, 세인츠와의 경기였는데 이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전체로 좀 범위를 넓혀보면 그에 앞서서 콜츠를 한 번 더 잡은 적이 있고 예. 시애틀을 잡은 경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다는 거는 이번 시즌에도 강팀일 가능성이 높은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팀들을 상대로 7번의 경기를 해서 모두 이겼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고 예. 이제 남은 7경기 스케줄을 보면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던 팀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뜨문뜨문 이제 이번 시즌 까다로워진 팀들도 섞여는 있지만 테네시가 향후에도 나름 손쉬운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번 시드를 지켜낼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일단 라이언 테널 선수가 이날 이 장염 증세가 좀 있었는데도 213야드의 하나의 터치다운, 하나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이제 팀을 승리로 이끄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AJ 브라운 선수가 무릎 부상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AJ 브라운 선수의 부담을 덜어줬던 선수가 있었는데 마커스 존슨 선수가 원래 이제 콜츠에서 뛰었던 선수였잖아요. 이 선수가 이제 올 시즌부터 테네시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테네시의 유니폼을 입고는 처음으로 100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테널 이야기부터 해보면 예. 사실 우리가 장염에 다들 한 번씩 걸려보잖아요. 근데 걸리면 사실 이게 뭐 일상생활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화장실을 계속 가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뭐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실 이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요하는 풋볼 경기에서 이 정도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좀 뭐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뭐 이건 이제 약간 농담인데 이 하늘도 이 테너일의 정성이 좀 감동을 했는지 사실 이날 스냅 미스로 펌블이 되는 장면 하나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운 좋게 굴르고 굴러서 타이탄스 선수에게 안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행운의 퍼스트 다운까지 됐어요. 그게 좀 전진을 해서 공이 굴러가서 테니스 선수가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덕분에 좀 위기를 넘겼다. 뭐 그런 장면도 있었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AJ 브라운도 부상이 있지만 사실 훌리오 존스는 지금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예 IR 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핵심 리시버들이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나오지 못하거나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이 마커스 존슨이 깜짝 활약을 해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수비 쪽에서는 해롤드 랜드리 선수가 이날 하나의 색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느새 이제 랜드리가 2자릿수의 색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마일스 게러 선수가 13개로 1위, TJ 와 선수가 12개 반으로 2위거든요. 그리고 그 2위에 이은 지금 3위 선수가 바로 해롤드 랜드리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많이 언급했던 뭐 네임밸류가 높은 선수는 아닌데 이 랜드리가 뭐 시즌 중반부터 아주 기세가 무섭고 또 이날 이제 제프리 시몬스도 2개 색을 더했거든요. 저는 시몬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시몬스가 지금 3년차 선수인데 그렇죠. 앞선 2년 동안에 총 색 기록이 5개예요. 근데 지난주에 3개, 이번 주에 2개 해서 최근 2경기에서 5개를 지금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수가 지금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색을 아주 많이 뭐 기록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지금 최근 기세가 아주 무섭다. 그래서
지금 1라운드 전체 19번으로 테네시가 뽑았던 그 잠재력이 지금 이번 시즌에 와서야 조금씩 이제 터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랙티스 스쿼드에 있다가 올라온 딜런 콜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펌블 유도를 하면서 팀 승리에 또 기여를 했습니다. 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 킥오프 리턴을 하는 상황에서 펌블 유도를 해냈고 결국 이제 토리 카터가 리커버를 하면서 공격권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대 6까지 점수차를 벌릴 수 있었고 돌이켜 보면 물론 키커의 차이도 있었지만 이 펌블을 만들어냈던 부분이 좀 결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수비와 스페셜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테네시가 아주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데릭 헨리나 뭐 리시버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뭐 그런 이제 비결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인츠에 대한 얘기로 좀 이어가 보겠는데요. 세인츠는 이날 주전 러닝백 엘빈 카마라 선수가 이넥티브가 된 데 이어서 랩 태클 테런 암스테드 선수도 이넥티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주전 쿼터백 제이미스 윈스턴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트레버 시미언과 함께 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시미언을 도와줘야 될 뭐 카마라나 암스테드까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세인츠가 이거보다 더 대패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경기를 지켜봤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나름 선전을 했고 또 경기 막판에는 이길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었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고비처마다 좀 다른 선수들을 도와주질 않으면서 이제 승리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네. 트레버 시미언 선수가 이날 298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 경기보다는 나은 스탯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 막판에 추격하는 상황에서 스탯이 좀 많이 쌓였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경기력보다는 스탯이 좀 뻥튀기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테네시가 좀 빅플레이를 경계하면서 조금 이제 느슨한 수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리드를 가지고 있는 팀이 이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미언의 이제 패싱 야드가 이제 뒤늦게 좀 쌓여갔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미언은 저는 이제 팀이 이길 수 있는 뭐 기회를 주는 데까지는 좀 자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인데,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동료들을 전혀 도와주지를 않은 게 뭐 앞서서 뭐 키커도 얘기했고 뭐 카마라나 뭐 암스테드 같은 선수들의 결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마지막 투포인트 컨버전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이제 추격 터치다운을 해서 이제 기세를 올리고 요것만 성공하면 우리가 연장 갈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아담 트로맨이 어이없는 펄스타트 반칙을 범하면서 이제 7야드 지점에서 투포인트 컨버전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시면에게는 좀 너무 어려운 짐이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중요한 상황들마다 반칙이 많이 나오면서 발목이 좀 잡혔었던 세인츠였고, 그나마 좀 위안거리라고 한다면 마크 잉그램 선수가 이날 47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뭐 어쨌든 이 돌아와서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 그리고 이 러싱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듀크 맥칼리스터라는 선수를 넘어서 세인츠 프랜차이즈 최다 러싱 야드 신기록을 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잉그램이 이 기록을 못 세우고 팀을 떠나서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 결국 돌고 돌아서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기록을 또 세웠어요. 그리고 뭐 러싱뿐만 아니라 이제 스크리미지 야드 기준으로 보면 또 100야드가 넘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날 이제 세인츠가 원정 경기이기는 했는데 그 경기장을 찾아온 소수의 세인츠 팬들과 또 터치다운 후에 이제 그 관중석으로 올라가서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그 특유의 장면을 또 보여줬거든요. 과거 세인츠 시절에 많이 보여줬던 그림이었죠. 그래서 그 장면을 좀 오랜만에 다시 볼 수 있어서 또 반가운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타이탄스는 다음 주에 휴스턴을 만나는 좀 손쉬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반면 연패에 빠진 세인츠는 이글스 원정을 떠날 예정입니다. 최근 이글스가 또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세인츠는 이 핵심 선수들이 좀 빨리 돌아와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주전 쿼터백이 없는 상황에서 팀이 이기려면 다른 부분에서 완벽한 경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 좀 뭐 페널티를 범했던 아담 트롯맨이나 뭐 키커 이런 선수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타이탄스와 세인츠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경기는 잭슨빌 제규어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입니다. 23대 17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일단 뭐 조나단 테일러의 활약으로 승리를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러가 경기 초반에 아주 불꽃 러싱을 많이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 팀에서 보여줬던 결정적인 펀트 블락, 그리고
역전 위기에서 이제 수비진이 이 로렌스를 제압을 한번 해주면서 콜츠가 지구 라이벌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시즌 처음으로 드디어 이제 5할 승률을 맞췄어요. 예, 뭐 나름 의미가 있는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조나단 테일러 선수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날 116 러싱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올 시즌 러싱 야드가 937 러싱 야드. 지금 데릭 헨리 선수와 공동 1위가 됐거든요. 그런데 데릭 헨리 선수가 부상으로 올 시즌 뭐 거의 나서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실질적인 러싱 리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유일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게 클리블랜드의 닉 첩인데 첩도 지금 뭐 이번 시즌 부상도 있었고 뭐 코로나도 걸리면서 이번 주도 못 나왔잖아요. 예. 그런 좀 이슈들을 계속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조나단 테일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지난 시즌 첫 러싱 야드를 돌파한에 이어서 지금 소포머 시즌인데 소포머 징크스는 무슨 단어인가 싶을 정도로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난 시즌 드래프트를 앞두고 이 조나단 테일러를 소개를 하면서 위스콘신 대학 시절에 치렀던 새 시즌 연평균 러싱 야드가 2,000야드가 넘는다. 예. 엄청난 괴물이다라고 저희가 소개를 드렸던 바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 시절에 보여줬던 어떤 괴물 같은 퍼포먼스가 어떤 거품이 아니었음을 이 프로에서도 잘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테일러의 100야드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이 테일러 선수가 100야드 이상을 뛴 경기에서는 콜츠가 전승이거든요. 지금 이제 2년 동안에 9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테일러의 활약이 어떤 콜츠의 승리 공식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1쿼터 시작 후 12분 만에 17대 0 리드를 만들어낸 데 비해서 23대 17로 경기가 끝났다는 거는 분명히 좀 뒷마무리가 좀 아쉬웠다. 네. 그런 지적을 좀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카슨 웬츠 선수가 등려를 했습니다. 오늘 둘째 딸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됐는데 이 소식은 물론 이제 이 카슨 웬츠 선수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콜츠의 팬분들이 굉장히 기뻐할 만한 소식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글스의 팬분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이 카슨 웬츠의 출산이 임박을 한 상황이었고 만약에 이제 경기일과 이 출산일이 겹치게 되면 뭐 카슨 웬츠 본인의 희망 그리고 이제 구단의 허락하에서 이제 경기를 결장을 하고 병원에서 이제 하루를 보낼 예정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웬츠가 결장을 하게 됐다면 이게 이글스가 1라운드 픽을 받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글스 팬들에게는 다행히도 요 경기가 없는 날에 이제 출산이 잘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아마 웬츠가 다음 11주차 경기에도 정상적으로 좀 출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콜츠 팬들도 기쁘고 이글스 팬들은 더 기쁜 이 출산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슨 웬츠의 등려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제 콜츠는 이제 최근 5경기에 4승 1패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모양새긴 합니다만 향후 2주간 버팔로 그리고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를 만나야 되는 좀 부담스러운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연승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 두 경기에서 최소 1승 1패를 해야 와일드카드 싸움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기어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제기어스가 이날 이제 자말 그뉴 선수가 66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 그리고 제임스 로빈슨의 터치다운에 이어서 댄 아놀드에게 이 투포인트 컨버전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추격의 흐름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한 끗이 부족했거든요. 그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만약에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아주 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갔었는데 예. 결국에 이제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 타임아웃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비해서 로렌스가 좀 무리하게 이제 스크램블링을 하다가 요게 이제 스트립색 펌블로 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장면을 좀 보면 디포레스트 버크너에게 일단 왼쪽에 이제 태클을 당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좀 신경을 쓰는 사이에 이제 반대쪽에서 이 오데잉보라는 선수가 로렌스가 공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덮치면서 그 공이 그대로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터지고 말았었는데요. 이날 로렌스가 좋진 않았습니다. 이 35번의 패스 시도에 16번 성공, 162야드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패스 성공도 50%가 채 되지 않았으니까 사실 로렌스의 경기력에 좀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제규어스가 뭐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잭슨빌 제규어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16대 16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첫 무승부였고 예. 사실은 좀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좀 말문이 좀 막히는 그런 경기였다. 아, 제가 꺼내볼까요 그러면? 네. 참 혼란스러운 경기였다라고 이제 좀 시작을 하고 싶고 뭐 마카마카라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쓰긴 합니다만 이전 투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진흙탕 개싸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 이날 경기와 가장 좀 잘 어울렸던 그런 단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단어가 이제 생각이 날 정도로 이날 경기장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기도 했었고 선수들이 그만큼 좀 처절한 승부를 이어갔다라는 점에서 이 단어가 좀 이 경기를 잘 설명하는 단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웬만해선 그런 생각 잘 안 하는데 경기를 보는 내내 좀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경기 후반쯤 가니까 와,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후반쯤에 가서는 야, 이러니까 개그 콘서트가 망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ESPN의 이제 경기 리뷰 기사 제목도 한편의 코미디 같은 경기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김민준 아나운서와 좀 느낌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막판에 이 펌블이 나오면서 경기가 끝나는 상황은 웬만한 코미디보다 훨씬 재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제 이 경기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면 스틸러스는 빅벤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이날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벤의 빈자리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던 경기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 빅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스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한번 했었는데 가스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빅벤마저도 메이슨 루돌프보다 훨씬 좋은 선수였다라는 걸 이 경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빅벤이 코로나 확진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모범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수 본인이 먼저 증상을 느끼고 격리를 한 후에 팀에 연락을 해서 테스트를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이 코로나 확진이 됐고 모 팀의 모 선수와는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이것이 리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이나 성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 이제 굉장히 좀 특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는 좀 프로토콜을 준수를 하고 어떤 뭐 리그나 어떤 사회의 규정을 좀 따라가는 것이 좀 더 모범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빅벤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하거든요.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 확진이 되는 걸 보면 뭐 저희도 사실 안전하지만은 않다. 제가 뭐 부스터샷을 지난주에 맞았습니다만 여전히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미식축구 팬분들도 조심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경기로 돌아와서 TJ 와 선수가 이날 또 부상을 당했어요. 이제 경기 중에 엉덩이와 무릎 쪽에 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이날 경기에는 좀 복귀를 하질 못했어요. 예. 그래서 경기 후에 MRI 검진 결과를 좀 스틸러스 팬분들이 좀 초조하게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뭐 다행히도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결장 기간이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한 1, 2주간 결장한 후에 복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날 이제 나제리스 선수가 105야드를 달리긴 했는데 팀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고의 역제기 메이슨 루돌프가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루돌프가 뭐 기록적으로 봐도 무려 50번의 패스, 30번의 성공 242야드였으니까 패스 시도를 많이 한 것에 비해서는 뭔가 실적이 이제 좋지를 않았고 이제 이 경기 전체 데이터를 보면 단 한 번의 색이나 쿼터백 히트를 당하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쿼터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환경이었고 왜냐면 최근에 스틸러스 오라인이 진짜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비가 왔다는 거는 분명히 좀 변수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대의 압박이 없는 좀 편안한 경기를 할 수 있었다. 근데도 이제 이 정도 점수, 이 정도 성적밖에 내지 못했다는 거는 이제 루돌프에게 분명히 합격점을 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3쿼터에 레일레이 맥클라우드에게 엔드존에서 이제 오픈된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서 패스가 낮게 가면서 득점이 안 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현지 중계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터치다운이 됐어야 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4쿼터에도 이제 손쉬운 서드다운 컨버전 기회가 있었는데 요거를 또 이제 패스 미스로 놓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상대가 잘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부진하거나 질 수는 있죠. 이게 어쨌든 상대적인 경기니까. 근데 이제 이날만큼은 이 루돌프가 좀 스스로 무너졌다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 스틸러스도 승리를 거두진 못했고 AFC 북부지구에서 경기를 치른 팀들은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실 스틸러스가 이날 경기를 승리를 했다면 이제 레이븐스와 함께 지구 공동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놓친 것이 좀 나중에 시즌을 리뷰하는 과정에서는 좀 뼈아플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라이언스가 상대였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잡지 못했던 것, 물론 이제 시즌 후반에 어떤 성적으로 끝이 나게 될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한 경기가 스틸러스에게는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라이언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예. 어쨌든 시즌 처음으로 지지 않는 경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0승 17패라는 어떤 사상 초유의 기록만큼은 좀 피할 수가 있게 됐어요. 네. 어쨌든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1월 들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라이언스입니다. 이제야 좀 드디어 정신을 차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프의 패스 횟수를 줄이고 러싱의 비중을 확 높였어요. 이날 올 시즌 처음으로 제러드 고프 선수가 30번 미만의 패스를 시도를 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모두 30번 이상의 패스 시도를 했고 뭐 결과도 썩 좋지 않은, 물론 이제 중간중간 나쁘지 않은 경기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러면서 경기를 모두 패배를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를 보면 이 팀의 러싱 유닛이 39번의 러싱 시도로 229야드,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특히 이제 디안드레 스위프트 선수가 33번의 캐리, 130야드를 띄워주면서 워크호스 역할을 제대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러싱의 비중을 높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이날 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러싱의 비중을 높였겠습니다만 저는 스틸러스가 이기지 못했던 것도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메이슨 루돌프를 믿고 패스를 많이 할 게 아니라 패스가 50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스 시도를 줄이고 차라리 나지 에리스에게 공을 더 많이 맡겼으면 경기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또 굉장히 이제 일리 있는 지적이라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고프의 비중을 줄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적어진 비중 안에서도 고프는 좀 1인분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하지 못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고프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장전 10분까지 이제 다 했으니까 이날 70분 동안 무려 경기가 이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라이언스가 33분 이상 공격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114패싱 야드에 불과했다. 네. 그리고 사실 색 4개를 당하고 37야드를 후퇴한 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고프가 전진한 야드는 지금 100야드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라이언스가 이날 경기 통틀어서 펀트를 10번이나 할 수밖에 없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수비가 잘 버텨줬지만 이게 이제 라이언스의 승리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이언스의 승리가 이어지지 않았던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라이언 산토소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필드골을 실패를 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못 이겼거든요. 사실 엑스트라 포인트 하나와 48야드 필드골 하나를 놓쳤어요. 이날 이제 연장전에서 필드골 시도가 가장 치명적이지 않았나. 왜냐면 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거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고 뭐 날씨도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변명의 여지는 있지만 네. 저는 사실 이 산토소를 탓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페널티. TJ 호킨스는 이제 홀딩 페널티가 나오면서 이 야드를 줄일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좀 도와주지 않았다. 왜냐면 이 산토소가 뭐 터커나 뭐 구영애 선수처럼 리그를 대표하는 뭐 그런 뭐 프랜차이즈 키커라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다른 선수들이 분명히 좀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근데 이제 이날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라이언스는 이 산토소에게 조금 책임을 묻고 싶은 것 같아요. 아마 이날 경기가 끝나고 새로운 키커를 찾을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왜냐면 차라리 이게 와이드 레프트나 와이드 라이트로 가면서 이렇게 벗어났으면 그래 뭐 날씨 탓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애초에 임팩트가 되지 않으면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이 약간, 없었죠.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온사이드 킥을 차는 건가?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도 좋지 않았지만 그 과정도 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예. 과정이라도 좋았으면 이거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결과가 안 좋은데 과정마저 안 좋아 버리면 이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라이언스 구단도 김민수 아나운서 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라이언스는 뭐 제가 앞서서 뭐 처음으로 지지 않은 거에 좀 의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네. 사실은 이날 상대 주전 쿼터백이 나오지 않은 경기, 그다음에 이제 턴오버 싸움에서 3대 0으로 앞섰던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첫 승을 하지 못했다는 거는 뭐 좀 결국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틸러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라이언스에게 질 뻔한 거잖아요. 예, 이런 경기력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얼른 좀 빅벤이 돌아와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좀 스틸러스가 그나마도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었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력, 이 경기와 같은 경기력은 좀 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뭐 빅벤이 은퇴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빨리 뭐 외부에서 찾든 새로운 쿼터백을 뭐 뽑든 루돌프는 안 돼요. 그거를 확실히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과제도 좀 분명히 했던 경기였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